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5일 오전 11시 21분입니다. 약 1시간 동안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가 있었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것은 오늘이 광복 80주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77주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그리고 행사장의 어떤 표시물도 사회자도, 그래서 오늘은 8.15의 반쪽만 기념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해방된 날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은 우리가 정부를 수립한 날입니다. 즉 나라를 세운 날입니다. 중요성으로 따지면은 나라를 세운 게 더 중요한데 그걸 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제사는 지내지 않고 할아버지 제사만 지내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건국의 지도자, 건국에 반대한 김구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소련 공산당원 홍범도 이야기도 자주 나왔습니다. 이승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8.15를 기념한다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습니다. 박정희를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는 아주 합리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나라다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 정립 문제는 늘 중요한 과제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한다. 동시에 우리는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 이웃이자 경제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다.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헤쳐갈 수 있을 것이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으로 셔틀 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8.15 광복절 행사에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언급한 적은 별로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일본 정부가 오늘 행사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을 방문해 가지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는 일본을 향한 적대적 발언도 많이 했지만은 취임 이후에는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그게 현실이라면서 상당히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독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은 영토 분쟁이 아니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학술적 논쟁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오늘의 이 한일 관계에 대한 발언을 뒷받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면서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해서 통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로 이끌고 가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헌법 제4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걸 줄이면 흡수 통일입니다. 우리가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무료로 통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굳이 우리가 흡수 통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선제적으로 한다는 말은 북한이 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겠다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만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건데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데 그 선제적으로 하는 게 우리의 무력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무장 해제를 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강도한테 문을 열어주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이 대통령은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의미의 음수사원을 언급하면서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음수사원은 우물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뜻인데 저도 많이 참 인용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자유, 번영, 평화라는 우물물을 맛있게 마시고 있도록 한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두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하지 않고 행사장의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으니까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광복절 80주년 기념식이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지고 심하게 말하면은 해방만 있고 건국은 없는 그런 역사관을 가르쳐주고 건국, 부국강병, 서울올림픽의 이야기, 북방정책 그래야 대한민국이 북한만 빼고는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만든 이 선배 세대, 특히 전임 대통령들의 노력이 이번 경축식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비판을 곁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해방둥이로서 말할 좀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난 80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준 바와 같은 이런 편향적인 역사관으로 해서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쓰여지지가 않아요. 일컬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이야기 중에 부분적인 것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제창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난 80년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을 해서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그게 모인다면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고 유언이 될 수도 있고 반성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거대한 기록으로부터 많은 감동적인 것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영화도, 드라마도, 소설도, 시도, 학술 논문도, 그리고 교훈도, 어떤 원리도, 이게 AI와 연계될 때 한국은 지난 80년의 위대한 스토리를 우리 인류에 바치는 것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